예,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7일입니다만 오늘 오후 지금 5시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주 긴급 어떤 뉴스가 하나 타전되었습니다. 네. 뭐냐니까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과 버닝썬 사태 그 당시 뭐 승리 등등 얘기들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조국과 버닝썬을 연결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전 대표가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체포영장에 의해서 뭐 붙잡혀갔으니까는 이제 그렇죠. 이제 정모 대표인데요. 이제 조국과 버닝썬을 연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버닝썬 문제가 아니라 이 정모 씨는 보니까 한 60억 가량을 갖다 횡령한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갖다 받아오던 중 서울 그 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긴급 체포해서 아마 4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조국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고 네. 지금 일단 해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지금 조국 그 윤총경과 얽혀도 있고 네. 한쪽에는 저 민정수석실 당시에 네. 그 윤총경과 이렇게 하나 얽혀 있고 한쪽 파트는 여기서 윤총경이라면 누구냐 하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버닝썬 사건 때 경찰총장이라 승리와 애들이 우리 경찰총장이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까 총장이라 있지도 않는 그 윤총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 대표가 네. 한쪽 파트로는 네. 그 오촌 조카가 했던 그 회사에 인수 합병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같이 얽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개의 연결고리 조국 일가와 저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도 연결고리가 있고 네. 버닝썬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요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왜 문제가 지금 조국 사태에 첫 등장을 했느냐? 네. 김도보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 5월에 작년 5월입니다. 2018년 5월에 효자동에 있는 애월식당, 네. 애월식당에서 네. 임종석, 조국, 윤총경, 네. 윤총경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 조국 민정수석이 윤총경하고 다정하게 네.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네. 이 누가 찍어줬어요? 누가 찍어줬을까? 누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 바로 네. 지목됐던 사람이 정모 대표인데 네. 이 사람이 상당한 재력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브로커적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흔한 얘기로 그쪽 마당발입니다. 마당발이죠. 네.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정부 예산 나와가지고 회식하는데 왜 업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 것들 갖다 예전에 보면 요즘은 뭐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흔한 얘기로 옛날 적폐 시절에 그걸 스폰서 문화라고 합니다. 네. 그건 뭐 누가 데려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조국 예. 민정수석이 데려왔을 리는 없을 거고. 네. 아니, 그 현장에 있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이 정 대표가 운영하고 있던 건 제법 큰 회사예요. 노건 C&I라고 그때 이름은 큐브스입니다. 큐브스죠. 예. 근데 큐브스에 투자한 대주 중에 하나가 현재 WFM이고 이 WFM을 갖다가 인수 합병한 데가 바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재 조범동의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WFM이랑 연결돼 있고 이것이 보면 나중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와이파이 사업 막 엉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얽혀 있는 거고요. 이것이 보면 이 사람이 노건 C&I 대주주고 현재 큐브스의 대주주고 이 큐브스의 대표인 정모 씨는 이 코스닥 상장 업체예요. 그렇죠. 코스닥 제법 큰 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업체로서 자기 딴에는 윤총경과 또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연결해 주었고 그 승리 쪽.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복마전 같이 얽혀 있는 겁니다. 뽕마전 같이 얽혀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조범동과 윤총경과 형님 동생 했던 이 정모 씨와의 네. 이 또 연결고리도 찾아보면 또 이제 어디에선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정 대표는 2015년 9월입니다. 네. 중국의 광소정연 과기유한공사라는 회사의 지분을 70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분을 51%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업가적 뭐도 있는 거 한데, 근데 이게 60억 원의 그 회사 자금을 공금을 배임 횡령했다는 거니까 이 거래 자체가 무슨 튼튼한 기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또 희한한 게 조범동이가 또 6천억 거기는. 또 조범동이는
저 충칭에 있는 어떤 뭐 네. 대기업으로부터 뭐 6천억 원 투자에 MOU를 체결했던데 그것도 뻥 됐죠. 그 조범동이가 사실은 그 저 바지 사장이고 이 활약 맹활약을 하게 그 사모펀드를 만들어준 돈을 댄 분이 또 정경심 여사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마 이 검찰의 검사님들하고 수사관님들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갖다 퍼즐을 하나하나 꽤 맞춰야 되는데 그거 보면 큰 틀에서 우리가 심증을 갑니다. 심증 가는 게 흔한 얘기로 물 들어왔을 때 한탕하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은 갑니다만 앞으로 이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어떻게 검사들이 그야말로 꽤 맞추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진실을 밝혀내느냐가 과제겠죠. 그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네. 이제 정모라는 친구가 그야말로 뭐 스폰서 형태로 네. 민정수석실에 모모한 윤총경. 수사관들 뭐들 비서관한테 줄을 대고 뭐 하고 해서 이게 또 그 조범동이가 활약하고 있는 이제 또 밑바닥 자락그림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조국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네. 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뭐 하고 근데 네. 돈을 대줘가지고 뭐 하고 했을 때 지금 이 조범동이가 그렸던 네. 그 투자 사업의 큰 윤곽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야말로 물 들어왔을 때 있는 대로 땡길 요량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우리가 늘 보면 김영화 실장이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조범대 그냥 다녔겠어요? 아이고 우리 오촌 당숙이 저 조국 수석이십니다. 민정수석. 아 그러면 우리 오촌 당숙모가 바로 우리 정경심 교수님이신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보면 서울시의 와이파이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 전멸. 와이파이 사업도 네. 조범동이가 이거 이 36살 난 애가 굉장히 간이 큰 애야. 네. 중국 충칭해 갖고서 6천억을 뭐 MOU를 땡겨 왔다니까 뭐 그게 뭐 5억 성사는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를 뭐 땡겨 와가지고 예. 그리고 또 그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따로 들어갈 때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증언 안 해요. 그거는 또 뭐 유력 정치인들의 뭐 보좌관들까지 전직 끼고 보좌관들이 다 조범동이가 참여했잖아요. 뭐 우리한테 오기로 다 됐다라고 뻥인지 진짜인지 네.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 조범동이 이번에 그 최태식이한테 전화하면서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 그것이 보면 정부의 그런 정책과 연결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촌 당숙도 낙마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는 2차 전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들여다보기 위해서 간 건가요? maybe. 네. 이게 이 조범동이가 그 정 여사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 친구가 차곡차곡 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퀄티 통해 가지고 주물려고 했던 사업의 규모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정 여사한테 최소한 뭐 10억을 뭐 조금 불려주는 게 아니고 10배, 100배 뻥튀기 하겠다고 뻥튀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검찰이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보면 아마 대한민국 저 건국 48년 건국일에 71년 사이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고달파 보기엔 처음일 겁니다. 아니 법무장관이 사사건건 사사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인사권 갖고 협박하고 이러는 가운데 검사들이 그래도 불철주야 파사 현장의 자세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의무감 갖고 하나하나 파헤치는 거 보면 때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그리고 조국의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착실하게 성실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뭐 투자 조금 하라 그래서 주식 팔아가지고 넣었지 내가 뭘 알고. 근데 윤총경과 찰떡같이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네. 이 정상운이라는 이 브로커하고 또 연결되는 그 고리가 이제 하나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 오천 조카가 벌였던 조범동이. 큰 사업에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네. 사모펀드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얘기했던 뭐 10억을 뭐 넣어서 거기서 뭐 200만 원씩 월 200만 원씩 받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국 민정수석실에까지 지금 거의 지금 육박해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정모와 조범동과의 이 커다란 커넥션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네요. 참 보면 우리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 홍태순 TV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한 3주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조국의 뭐 조국은 잘 모르고 조국의 정경심이 돈이 이게 아니에요. 있길래 여유가 있길래. 그게 아닙니다. 게이트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게이트는 보면 청와대 관계되는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는 조국보다 더 윗선에 누군가도 걸려 있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권력의 비호하에 그야말로 대규모 사기극을 벌였던 것 같고 한탕 치겠다고. 그렇죠. 6천억 MOU를 따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뭐 윤총경이 앞으로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분을 넣었던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내가 그래도 평생 흔한 얘기로 퇴직금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큐브스에 5천만 원 투자했다는 그 거죠. 5천만 원 넣으면 그 5천만 원 갖고 그 6천만 원 주면 그거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야말로 지금 보면은 이 검찰이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검찰을 때로는 아무리 믿더라도 성원할 땐 성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